지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소변을 자주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30년간 당뇨와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신경과 혈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상담실에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왜 아무 신호도 없었냐고, 왜 몰랐냐고 하시는데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봤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심한 갈증, 잦은 소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증상들은 사실 빙산의 끝입니다. 이미 수년간 혈관과 신경이 조용히 손상된 뒤에야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뇨는 평균적으로 진단을 받기 5년 전부터 이미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이 탓, 피곤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오늘은 당뇨가 시작되거나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이 당뇨와 연결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대부분의 분들이 당뇨와 전혀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호를 수년간 방치했다가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 사례를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작은 이상이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이상이 어떤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몸에서 무언가 달라진 느낌을 받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댓글로 먼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9세 이명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3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뇨가 없다고 확신하셨어요. 예전에 검사를 한번 받았을 때 정상이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몸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냐고요. 그러자 생각해보니 최근 6개월 사이에 안경을 2번이나 바꾸셨고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 발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안경 도수가 바뀐 건 눈이 나빠진 것이고 밤에 소변 보는 건 어르신들에게 흔한 일이고 발 저림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려니 하셨던 거죠.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7.6이었습니다.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명자님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다행히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식사 순서를 조정하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발을 살펴보는 습관 하나를 시작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더 큰 문제를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명자님처럼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7가지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 한 가지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 뒤나 겨드랑이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거나 색이 짙어진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때가 낀 것처럼 보여서 세게 닦아봐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피부 세포가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고 색소가 짙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피부 변화는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 뒤쪽, 겨드랑이, 손가락 마디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자료에서도 이러한 피부 색소 변화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6세 박영호님은 목 뒤 피부가 거칠어지고 어두워진 것을 단순히 색소 침착이나 오래된 때로 생각하고 몇 달째 방치하셨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당뇨 전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목 뒤와 겨드랑이 피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순히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혈당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 색깔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칫솔질이 세서 그렇다거나 잇몸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잇몸 주변의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서는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의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순복님은 오랫동안 잇몸 출혈이 있었는데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혈당도 함께 체크해보니 수치가 높았습니다. 치료 후 혈당 관리를 병행하셨더니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구강 건강을 꼭 점검하십시오. 잇몸 출혈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치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혈당 확인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지는 않으십니까? 청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뇨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그냥 나이 드니까 귀가 어두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도 있지만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귀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 소리를 처리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귀는 눈만큼이나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된 기관이기 때문에 혈당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서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의 청력 저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최민수님은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 잘 못 들으신다고 해서 텔레비전 볼륨도 계속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셨는데 혈당 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대화 중에 다시 여쭤보는 일이 부쩍 늘지는 않으셨습니까?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혹은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발끝처럼 몸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신경부터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초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국내 대규모 연구에서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신경 손상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64세 정태수님은 발이 저린 것을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늦게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발을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의 감각 변화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발바닥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저릿저릿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경이나 돋보기 도수가 자주 바뀐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면 눈 속 수정체의 두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초점이 맞지 않아 시력이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안경을 바꿔도 금방 또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국제안과 분야 연구에서 당뇨 진단 전 1년 이내에 시력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68세 윤미자님은
2년 사이에 안경을 3번이나 바꾸셨는데 나중에 혈당 검사를 받아보니 이상이 있었습니다. 시력 변화가 반복된다면 안과 검진과 함께 혈당 검사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거라고 혹은 노안이 오는 거라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최근 안경 도수를 자주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는 것,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명자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손상됐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창상 회복 분야 연구에서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의 상처 치유 속도가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분들보다 2배 이상 느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1세 오정남님은 주방에서 생긴 작은 손 상처가 3주가 지나도 딱지조차 제대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셨다가 결국 검사를 받으셨고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상처가 생긴 후 3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도 함께 받으십시오.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당뇨와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기능의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은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특히 이러한 변화가 혈당 이상보다 수년 앞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남성 건강 분야 연구에서 혈당 이상이 있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67세 한성진님은 이런 변화가 생긴 지 3년이 지나서야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를 돌아보시니 그 신호가 먼저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창피하다고 숨기시면 안 됩니다. 변화가 느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멈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 반찬을 드시고 밥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위주의 식단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잡곡이나 채소류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 반 접시를 먼저 드시는 것, 당장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시겠습니까? 식후 걷기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쉬시거나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걸어주시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동네 한 바퀴 정도 천천히 또는 빠르게 걸어 보십시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너무 빠르게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것이 처음에는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기분도 달라지십니다. 하루 30분을 걷는데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체중을 현재보다 5%만 줄여도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70kg이신 분이라면 딱 3.5kg만 줄이셔도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잡고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식사량과 운동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체중에서 5% 한번 줄여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기 검사는 절대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공복 혈당만 재보고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라도 식후 혈당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 혈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관리 동기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복 혈당 하나로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챙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으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발 관리 습관은 합병증을 막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은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악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발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 발바닥 전체를 확인하세요. 발에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시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양말을 꼭 신으시고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5가지 실천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우리가 전혀 당뇨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신호들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괜찮다.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으면 문제없다. 살이 빠지지 않았으니 당뇨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목뒤와 겨드랑이의 피부 변화, 반복되는 잇몸 출혈, 서서히 떨어지는 청력, 발의 감각 이상, 안경 도수의 잦은 변화, 낫지 않는 상처, 그리고 성기능의 변화. 이 7가지가 훨씬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심각한 상처를 늦게 발견하거나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시작되면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자님처럼 체중을 조금 줄이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매일 30분 걷고 매일 밤발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4개월 안에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혈당 검사 예약을 하십시오. 당화혈색소 수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검사가 1년이 넘었다면 내일 바로 예약하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 5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먹는 음식 중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부터 7까지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